알면 돈 되는 재밌는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수요미술회의 이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미소씨, 저희가 또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너무 핫해가지고 다시 반팔을 꺼낼 뻔했어요. 저는요, 1회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예술인으로 한번 거듭나 볼까 해가지고 저만의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 되게 또 연구원 같으세요, 갑자기. 그냥 뭐 단순하게 저 나름대로 하늘이 이쁘다, 뭐 어디 이쁘다 싶으면 그냥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뭐 제가 사진을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김미소 감성을 담은 컬렉션 느낌? 컬렉션이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아니, 사실 미소 씨가 셀카를 굉장히 잘 찍잖아요. 진짜 저한테도 인생샷 많이 건져주셨거든요. 네, 제가 셀기꾼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뭐 스스로도 예술 작품 아니겠어요. 셀카도 작품입니다. 안 그래도 뭐 셀카 어떻게 찍어 비결을 많이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뭐 잘 안 가르쳐주고 싶긴 하지만 또 경현 씨니까 저는 한 100장 찍으면 한 장 건진다. 이 마음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한 장이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아주 저의 혼을 갈아 넣는 작품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미소 씨의 이 얘기가 우리 주제와 저희 프로그램과도 또 일맥상통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바로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영혼, 말도 막 꼬이네요. 영혼과 그 작가의 혼을 갈아 넣어서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요. 미술이 작품 말 그대로 정말 작가의 혼과 영혼을 갈아 넣는 정말 작품이거든요. 근데 또 요즘은 현대 미술의 범위가 되게 광범해지면서 저것도 작품이야? 막 그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미소 씨 알고 계시죠? 그 한동안 되게 이슈가 됐었던 네. 작가님, 이후환 작가님이라고. 이후환 작가님 네네. 제가 아는 사이는 알지만 작품은 잘 압니다. 역시 미소 씨는 알고 계셨군요. 이후환 작가님의 조응이라는 작품 말씀하시는 거 네, 맞으시죠? 맞아요. 네. 그 작품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유가 경매 낙찰 가격 때문이에요. 혹시 가격도 아시나요? 가격, 진짜 사실 이 가격 때문에 더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시죠? 제가 또 감히 뭐 예술 작품을 평가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처음 그 작품을 딱 봤을 때 와, 이랬었거든요. 낙찰가가 얼마였죠? 무려 17억 원이었습니다. 네, 17억 원. 되게 저도 그 당시에 SNS 반응을 봤는데 나도 저건 그리겠다. 저만화에 17억이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에는 정말 작가들의 그 열정이 가득하거든요. 이 조응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점 하나 찍힌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작가님께서 저 점 하나를 찍기 위해서 구도를 보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할 때 한 번 칠하고 10일 말리고 한 번 칠하고 10일 말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려 2달 만에 완성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유한 작가가 이렇게 작은 오차 혹시 네. 뭐 중간에 조금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결함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고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점 하나일 수 있지만 그쵸? 무려 11번의 실패를 겪고 만든 작품이잖아요. 11번 저는 네. 11번인 건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경현 씨가 정말 낙찰가만 또 기억하고 계시던 거죠. 경현 씨가 오늘을 위해서 제가 긴장해야 될 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무튼 뭐 17억의 금액이 매겨졌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난 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미술 시장에서는 그 작품의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또 객관적 평가를 거친다고 합니다. 역시 미소 씨는 전문가 포스가 딱 나요. 그런가요? 네, 역시 미대생. 제가 우리 피카소 선배님 따라잡으려면 열심히 해야죠. 또 피카소님이 또 선배님 되시나요?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도 되겠죠? 네, 뭐 같은 지구에 살면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2화의 주제 우리 미소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수요미술의 2화에서는요. 미술품 구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김상중 씨 생각나요? 맞아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1화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었죠. 아트 옥션과 아트 페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일단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트 옥션은 영어 그대로 경매죠. 네, 맞죠? 네, 미술 작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또 아트페어는 갤러리나 미술 관계자들의 거래의 장입니다. 뭐 갤러리나 작가별로 부스를 운영하면서 뭐 미술품 백화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요. 백화점. 네, 브랜드 하나하나만의 맞아, 그 맞아. 백화점이라고 맞아, 딱 맞아.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먼저 아트 옥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게요. 미소 씨는 혹시 미술 경매가 아니더라도 경매로 물건을 사보거나 물건을 판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매라 뭐 어릴 때 인터넷에서 뭐 유행을 한때 했었잖아요. 유행이었던 적이 있는데 저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긴장감 넘치는 눈치 게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눈치 게임 이것도 약간 표현이 좋네요. 괜찮았나요? 네. 사실 우리가 온라인 지금 마켓이나 뭐 네. 샵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옥별 이런 사이트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경매가 조금 많이 친숙하다고 하면 친숙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경매에 대한 용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오늘은 그 경매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필수 용어들만 선별해봤습니다. 네, 먼저 경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출품되는 작품들이 있어야 되겠죠. 필수품이죠. 그렇죠. 네. 상품 같은 거죠. 이런 작품들을 경매 시장에 내놓는 사람을 보통 위탁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경현 씨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위탁을 할 때 특별히 경매 회사의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작품당 출품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뭐 한 점당 10만 원? 네, 그 정도를 내고요. 경매가 시작이 되려면 작품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매 회사들은 또 좋은 작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비싸고. 이런 게 또 경쟁력이죠. 맞아요. 그렇게 경쟁을 또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긴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경매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은 응찰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 장난 아니네. 경매장에서 정식으로 응찰 등록을 하고 작품을 사기 위해서 손을 드는 사람들 있죠? 네. 알죠. 네, 저 이 작품 여기 이런 계신 분들이 분들, 네, 그죠? 이분들이 다 응찰자죠. 네, 근데 응찰자는 아까 낙찰 뭐야? 버벅거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이렇게 출품하시는 분과 다르게 응찰자분들은 경매에 참여하려면 연회비를 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 이게 또 유료군요. 네, 출품자랑은 다르죠. 그러면 작품 출품은 가입이 필요 없지만 응찰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앉아 계시려면 맞아요. 네, 가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생각났어요. 위탁자였죠. 위탁자와는 다르게, 네. 또 보통 우리나라에선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의 경우 1년에 10만 원 정도를 내고 응찰자로 등록을 하시면 된다고 해요. 또 제가 가격에 관한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정가, 내정가, 해머 프라이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벌써 어려워요. 이게 네, 추정가는 뭘까요? 말 그대로 추정하는 가격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경현 씨가 이거 조만간 이거 아주 전문가이 되실 센스가 좀 있나요? 센스 인정. 추정가는 말 그대로 예상 가격이에요. 보통 응찰자가 작품 이렇게 들고 가면 경매에서 합의하에 추정가를 정하곤 하죠. 네. 근데 위탁자 입장에서 추정가가 너무 뭐 터무니없이 측정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정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위탁자가 작품을 내놓을 때 이 가격 아래에선 안 팔아요 하는 최저한도 가격인데요. 그래서 내정가 아래에서는 아무리 높게 불러도 낙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최저 가격을 정해놓고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럼 작품 가격이 아무래도 경매에서 제일 예민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핵심이죠, 가격이. 그렇다고 내 욕심에 너무 비싸게만 불러가지고 그래서도 안 되죠. 경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가격을 적정선에서 측정을 하는 것. 그럼 추정가랑 내정가는 이제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해머 프라이스는 뭔가요? 해머 프라이스가 아마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망치 가격?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망치 가격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경매사가 이렇게 딱 낙찰되는 순간에 탕탕 망치 그 망치. 네, 맞아요. 그 낙찰 가격을 해머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진짜 아까 아트 옥션이 약간은 우리 눈치 게임 같다고 맞아요. 표현을 했는데 저 눈치 100단이면 경매에 참여하면서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경현 씨도 조만간 진짜 서로 마스크 끼고 막 우리 경매장에서 이렇게 막 가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서 하려고요. 당당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해머 프라이스가 이게 낙찰 금액이긴 하지만 최종 지불 금액은 아닙니다. 해머 프라이스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수료. 네, 수수료가 또 여기서 또 발목을 잡네요. 외국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2에서 한 20%, 우리나라는 10%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낙찰가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수백에서 많게는 억대를 국가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수수료가 10%만 해도 금액이 만만치 않겠어요. 네,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이긴 한데 또 게다가 그 수수료의 10%는 또 부가세까지 또 붙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제가 작품을 낙찰 받았으면 수수료를 또 10%인 10만 원을 내죠. 우리나라의 경우로 따지면. 그럼 거기에 부가세 만 원이 더 붙나요? 네, 111만 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억으로 바뀌어버리면 111억, 11억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00억짜리 사려면. 그러네요. 네, 계산을 잘해야겠죠? 그 진짜 계산을 잘해서 뭐를 잘 써야 맞아요. 성공적인 낙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복잡해. 근데 아까 경매회사에서 좋은 작품을 그 가진 낙찰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경쟁을 또, 하죠. 경매장의 클래스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럼 그런 경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경쟁은 만약에 경연 씨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 경매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오세요. 저희 회사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디를 고르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어디 이직을 할 때도 그렇죠. 연봉을 조금 더 주는데 인센티브를 그렇죠. 좀 더 아무래도 주는데 돈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 아닐까요? 네, 경매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위탁자, 경연 씨에게 얼마에 팔려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최소한 이만큼 드릴게요.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는 거죠. 이런 것을 개런티라고 합니다. 개런티를 확보를 해주면서 우리 회사와 합시다. 네, 작품이 그럼 미소 씨, 제가 위탁자로 작품을 냈는데 개런티보다 작은 금액이 나오면 그건 또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런티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경연 씨 작품이 개런티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경매를 해봤더니 5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회사 측에서 무조건 100만 원을 경연 씨에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개런티의 정의고 원래 그런 과정? 네, 그런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살짝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부담을 떠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작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는 거죠. 네. 그리고 개런티는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끔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2006년에 이 개런티에 관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저 이런 또 사건, 사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2006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9,500만 달러에 팔려서 당시 세계 경매 기록 2위를 차지했던 피카소 선배님이 또 나오시네요. 피카소의 우와 고양이와 함께 있는 도라마르의 경우인데요. 그 작품의 경우 개런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외신에서는 소더비와 크리스티 양대 산맥이죠. 세계 경매회사 이 두 회사가 저희가 1화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네. 경쟁을 하다가 결국 소더비가 5천만 달러의 개런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작품을 가져왔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화제가 되었던 피카소의 고양이와 함께 있는 도라마르. 네. 이게 5천만 달러면은 지금 시세로 거의 한 6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600억을 그냥 팔리든 말든 일단 개런티로 딱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품이 엄청 가치가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또 그 후에 소더비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5천만 달러를 줬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좀 더 줬어요 라고 했대요. 요즘은 개런티 없이는 비싼 작품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말이에요. 진짜 경매회사 사이에서 이런 경쟁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네. 왜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에게 계약금 같은 걸 더 주고 그렇죠. 또 계약금이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걸로 이제 또 경쟁이 불붙을 수 있으니까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 정도 센스시면 경연 씨가 직접 이렇게 경매회사 그 딜러로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도전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민망해서도 계속 웃으시는데 그렇게 보이셨나요?
저는 네, 충분히. 그럼 그 느낌을 살려서 제가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미소 씨가 또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는 아니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럼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또 부족하지만 저희 수요 미술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보통의 경매는 위탁자가 판매를 의뢰한 작품을 중개하죠. 그렇죠. 경매회사가 또 그 작품을 감정을 한 뒤에 추정가를 제시합니다. 우리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이렇게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최종 낙찰을 받은 구매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렇게 주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랑 솔직히 비슷해요. 그렇게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미술품 경매라고 해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경매랑도 이제 좀 비슷한 같은 맥락이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좀 간단한 것 같은데 미술품 경매장이나 그 분위기에 더 압도당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매장은 사람들 참여자 규모도 엄청나고 또 나오는 작품도 엄청나기 때문에 또 약간 더 위압감?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그런 압박감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뭐 미술, 예술 이런 단어에 부담감을 느끼실 경우가 많더라도 미술품 경매까지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충분히 시청자분들도 저희처럼 미술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배워가시다 보면 되게 재밌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수준이 맞아요. 더 퀄리티가 있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고 첫 화, 2화를 이제 걸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용어 설명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거라 맞아요. 네,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경매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미술품 경매로 인해서 미술 시장이 많이 확대되기도 했고요. 또 미술품 감정에 공신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매가 해내주는 몫이 톡톡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경매로 인해서 미술품의 이제 사고 팔고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미술 시장이 참 많이 확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럼 유명한 경매는 작품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네, 경매는 구경을 가는 건 누구나 조건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네. 현장 그냥 구경을 가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지만 내가 작품을 내고 싶다. 응찰자로서 참여하실 때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절차라고 생각하면 조금 복잡하게 네. 받아들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미소 씨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응찰을 하시러 가실 때는 경매 회사에 연회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을 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경매를 또 하기 전에는 1, 2주 전에 프리뷰 전시라고 해서 경매에 출품될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요. 또 그런 프리뷰 전시를 보시면 또 그냥 전시에 가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또 연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셔서 응찰자로 참여를 해보실 수도 있고 그냥 구경을 가셔도 되고요. 응찰자가 미리 사전에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장을 갔는데 저거 좀 괜찮은데? 사고 싶은 결심이 섰다. 그러면 응찰 등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하고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요. 뉴욕 필립스 경매장의 프리뷰 전시 현장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전시장이랑 비슷하죠? 아까 저희가 연회비 10만 원 정도라고 해서 이제 연회비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이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되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일단 작품을 사려면은 10만 원?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원이긴 한데 그 정도의 금액으로 회원 가입이 약간 부담스럽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 놓으면은 전시 경매 직전에는 도록을 주신다던가 미리 초청을 해주신다던가 그렇게 좀 소소한 혜택들이 주어진답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왜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연회비가 조금 있으면 맞아요. 카드들의 혜택이 좀 값을 있잖아요. 하죠. 네, 맞아요. 역시 이런 유료 회원도 그만큼 또 혜택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미소 씨. 네. 꼭 사고 싶은 이제 미술 작품이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내가 경매장에 직접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경연 씨가 질문을 참 잘해주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걱정이 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서면 응찰 혹은 전화 응찰 두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서면 응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응찰하는 거고 전화 응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화를 통해서 응찰을 하는 건가요? 역시 경연 씨 진짜 난 계속 이쪽으로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알면 알수록 너무 좀 처음에 미술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미술 용어들이 그대로 분석해보면 말 그대로의 맞아요. 뜻이라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경매회사 담당자한테 서면으로 미리 상한가를 제시해서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으니까 나 대신 경매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서면 응찰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면으로 적어낸 금액하고 네. 현장에서 누군가 낙찰 금액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동일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또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마치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딱 짜고치기처럼 딱 해주시는데 근데 만약 여러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이 서면 응찰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사실 경매라는 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막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면 응찰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와, 이런 또 체계가 딱딱딱 다 있군요. 그럼요. 그럼 전화 응찰은 어떤 건가요? 네, 전화 응찰은 말 그대로 전화로 작품에 대해 응찰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직원이 이제 경매 몇 분 전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경매 응찰할 수 있는 거죠. 통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진짜 말 그대로예요. 서면 응찰이나 이렇게 전화 응찰도 하시려면 경매 당일 오전까지만 경매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일 오전. 네. 꼭 유념해야겠어요. 그럼요, 미소 씨. 경매에서 낙찰을 한 뒤에는 이 결제나 지불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간단합니다. 돈만 다 치르면 일단 그날 바로 작품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지만 또 당일날에 다 계산할 필요는 또 없어요. 일단 낙찰하는 즉시 현장에서 경매사 직원이 응찰자 자리로 이렇게 달려와서 계산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가요. 서약서 먼저 받고 이제 뭐 일주일 이내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서약서 먼저. 아무래도 이제 금액대가 조금 고가이고 그쵸.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낙찰가가 만약에 뭐 3억을 넘을 땐 일주일. 이렇게 일주일이 아니라 3주까지 시간을 늘려줍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쵸.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주는데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의 금액인 작품들은 최대 3주까지 그 유예 시간을 더 준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낙찰가는 다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위탁자에게 그림값을 바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매회사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에 대한 수수료는 카드로 되는 거군요. 근데 아무래도 수수료만 카드로 가능하다 보니까 진짜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는 하겠네요. 맞아요.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작품을 아예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네요. 그럼 미소 씨 혹시 만약에 내가 경매에서 정말 이 작품을 사고 싶다 해서 낙찰을 했는데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이게 약간 우리 평소에 하는 뭐 작은 계약이라든지 그럼 구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하지만 미술 작품은 이 위약금이 좀 높습니다. 그것만 좀 유념해 두시고요. 근데 만약에 작품에 흠집이 있다거나 근데 그 흠집이 제가 보관하는 그 잠깐 며칠 사이에 생겼다. 이러면 당연히 취소할 수가 없겠죠. 안 되죠. 그건 안 네. 되겠죠. 뭐 이건 뭐 옷을 하나 사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프리뷰 전시를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겁니다. 충분히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작품의 흠집이라던가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는 반품이 안 됩니다. 역시 이 미술품은 더더욱 신중한 선택, 그리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럼 경매에 참여할 땐 경매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금액을 부르지 않고 맞아요. 낙찰은 신중하게 하면서 맞아요. 작품 상태를 인수받기 전에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겠다. 그래서